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문학박사 조창규입니다. 오늘 영상은 올해 2023 신춘문예 당선작 분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2023 영남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한일호 시인의 데칼코마니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올해 지방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작 중에서 이 작품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시를 쓴 당선자가 장기 복역수라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석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민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이 이 작품이 해독이 어렵다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고, 또 지난 시간에 소개한 2023 경향신춘문예 당선작인 박선민 시인의 버터와는 시적 경향이나 스타일 그리고 창작 기법이 좀 달라서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고심 끝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심사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영남일보 문학상 시심사평. 발랄한 상상력 뒷면에 감춘 저항의식, 시 본원적 매혹 느껴. 데칼코마니는 견쾌한 언어와 이미지, 그리고 정서의 파동을 지닌 작품이었다. 그동안 우리 시가 보여준 거울에 대한 상상력과는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면서 자아, 세계에 대한 흥미로운 인식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이죠. 그래서 우리 시가 보여준 거울에 대한 상상력과 또 다른 관점, 즉 이제까지 우리가 거울을 봤던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 시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시를 쓸 때 남들이 쓰지 않은 그것을 발견해서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남들과 변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랄한 상상력의 뒷면에 감추어져 있는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의식, 그리고 이따금씩 거울을 볼 때 나를 잊어버리는데 나는 잘 있니 같은 질문들, 다른 그림 찾기와 같은 그림 찾기가 다른 말로 들리니 같은 유희. 유희라고 하는 것은 즐겁게 놀며 장난함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를 가지고 말장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한 편의 시에 유기적이란 말은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것, 쉽게 얘기하면 서로 치밀하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차분하게 담아내는 능력은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다. 차분하게 담아내는 능력, 이거는 시적 형상화를 말하는 거죠. 시를 쓰게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시적으로 형상화하는 그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하석 전동규 선생님이 이렇게 심사를 보셨네요. 그럼 제가 이제 데칼코마니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칼코마니 한이로. 내 방엔 거울이 하나. 나는 언니였다가 나였다가. 서로 다른 옷을 입을 때 살짝 삐져나오는 다리단 표정. 나란히 서면 자꾸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거야. 우리에겐 견눈질이 있으니까. 이따금씩 거울을 볼 때 나를 잊어버리는데
나는 잘 있니? 학교를 벗어던진 우리는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위로 쏟아진 자동차들 사이로 뿔뿔이 흩어진다. 반으로 나눠진 마카롱. 사라진 쪽이 너라고 생각하겠지. 바닥에 번진 우리의 그림자를 지우느라 붉어지는 늦은 오후의 얼굴들. 간호사가 건네는 푸른 옷을 얼굴처럼 똑같이 입고 우리는 사이좋게 캐스터네츠를 아끼라고 말하고 난 뒤에 기분을 반으로 접는다. 다른 그림 찾기와 같은 그림 찾기가 다른 말로 들리니? 내 방엔 거울이 하나인데 2개. 매번 언니였다가 나였다가 입꼬리 살짝 올라간다. 그럼 한 문장 한 문장 제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종이 위에 그림 물감을 두껍게 칠하고 반으로 접거나 다른 종이를 덮어 찍어서 대칭적인 무늬를 만드는 회화 기법이다.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죠. 이렇게 도화지가 있으면 여기 한쪽 면면에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펴면 이렇게 똑같이 대칭되는 이 그림을 데칼코마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 방엔 거울이 하나. 나는 언니였다가 나였다가. 여기서 거울은 왜 나왔죠? 거울이 바로 데칼코마니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한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나라는 존재가 그 거울을 통해서 비치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실제의 나와 가상의 나가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이야기한 우리 씨가 보여준 거울에 대한 상상력과는 또 다른 관점, 즉 거울에 대한 상상력을 데칼코마니라고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아까 이야기했죠. 내 자신에 대한 의식과 관념. 그 자아를 발견하는 데서 가장 적합한 소재. 바로 거울이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신발이라고 한다면 신발이 나의 어떤 자아를 발견해내는 데서 그렇게 적합한 소재는 아니잖아요. 물론 신발을 통해서 내가 나의 자아를 발견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아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 소재라고 한다면 거울이겠죠. 왜?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거울은 데칼코마니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온 소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버터라는 작품은 펭귄, 풀밭, 당나귀 이런 것들을 버터라고 하는 어떤 서로 이질적인 소재들을 서로 연결을 했는데 낯선 상상력을 연결을 했는데 이 시에서는 데칼코마니하고 거울이라고 하는 서로 낯선 상상력이 아니라 그래도 서로 비슷한 소재들끼리 엮었어요. 그 점이 지난 시간에 분석한 시하고는 약간 변별력이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니였다가 나였다가 저는 이 문장 딱 보고 쌍둥이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금방 알았어요. 왜? 데칼코마니니까. 나와 만약에 데칼코마니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쌍둥이겠죠. 나하고 완전히 붕어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언니였구나 나였구나 쌍둥이 자매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딱 저는 보자마자 바로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당선자 인터뷰를 보니까 영남일보 문학상 당선작 데칼코마니는 어떤 의미의 시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선작은 어떤 구체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시라기보다 이미지를 표현하는 시에 가깝다. 쌍둥이 자매의 미묘한 관계와 감정을 묘사했다. 정체성에 대한 인간의 심리를 이야기한 시다. 라고 이렇게 당선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옷을 입을 때 살짝 빠져나오는 다디단 표정. 서로 다른 옷을 입을 때 내가 만약에 쌍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하고 언니를 사람들은 헷갈리겠죠. 왜? 서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서로 비슷한 외모와 얼굴인데 이거를 완벽하게 구별해 주는 게 뭐예요? 옷. 서로 다른 옷을 입으면 아, 얘는 누구, 얘는 누구, 이게 완벽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옷을 입을 때야 비로소 살짝 삐져나오는 다디단 표정. 다디단 표정. 다디단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이런 뜻이죠. 기쁜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나아간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옷을 입을 때 얼굴에서는 다디단 표정, 즉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옷을 입었을 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만의 존재,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내 자신의 존재가 확인되니까 내 얼굴에서 다디단 표정이 나오게 되고 이 달콤한 표정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기뻐지죠? 얼굴이 화색이 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 때 어떻게 해요? 다디단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얼굴이 기쁜 표정이 드러나죠? 즉,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서 내 얼굴이 기쁜 표정이 된다라는 것을 다디단 표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 다디단 표정 밑에서 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해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아주 귀한 거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란히 서면 자꾸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거야. 우리에겐 곁눈질이 있으니까. 이 문장은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나란히 서면 뒤돌아보지 않아도 되죠. 왜? 옆에 있으니까 곁눈질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란히 서요? 데칼코마니니까. 데칼코마니가 한쪽 면을 접어서 펼쳤을 때 양쪽 면에 대칭이 돼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나란히 섰을 때 곁눈질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것도 발견인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진리적인 발견.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문장들을 시에서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금씩 거울을 볼 때 나를 잊어버리는데, 우리 거울을 보는 것은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아, 수염이 많이 자랐네, 어제 라면을 먹어서 얼굴이 퉁퉁 부었구나,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내 자신, 조창규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 거울을 보면서 확인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 외모, 상태, 몸 상태를 확인하지만 아, 내가 시인이구나, 내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거울을 통해서 확인을 하진 않아요. 즉, 외면을 내가 확인하지만 내 안에 있는 깊은 자아, 내면은 거울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따금씩 거울을 볼 때 나를 잊어버려요. 즉, 거울을 보는 것은 내가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그것은 내 외면을 확인하는 거라서 내 속에 있는 깊은 내면,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내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모양만 보는 것은 그 사람을 완벽하게 그 존재를 파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를 완벽하게 파악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의 내면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시인은 그걸 발견해낸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확인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 자신을 확인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외면만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 문장이 뭘 쓸 수 있죠? 나는 잘 있니?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서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내 외면적인 것만 봤다면 이제서야 내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창규야 잘 있니? 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를 벗어던진 우리는, 여기서 벗어던진이라고 동사 잘 썼어요. 학교를 마친 우리는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던진이 왜 나왔죠? 왜 이 동사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시인이 시를 많이 썼구나, 시를 많이 습작을 많이 했구나 금방 알았어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이거 발견하시면 여러분은 아마 머지않아 아주 좋은 지면으로 등단할 겁니다. 왜? 그만큼 시를 보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의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준이 해독이 안 되면 그만큼의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벗어던진이 나온 이유는 위에서 서로 다른 옷을 입을 때, 옷을 입을 때야 반대되는 게 뭐죠? 벗어던진.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를 벗어던진이 나온 거예요. 입을 때하고 대비적으로 써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위로 쏟아진 자동차들 사이로 뿔뿔이 흩어진다. 이렇게 이제 쌍둥이 언니랑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횡단보도 이제 자동차의 사이로 이렇게 갔나 봐요.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눠진 마카롱, 사라진 쪽이 너라고 생각하겠지. 여기서 마카롱은 왜 나왔죠? 마카롱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서로 대칭적으로 생겼죠. 중간에 크림이 있고 이 양옆이 서로 완벽히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마카롱하고 연결되는 게 뭐예요? 데칼코마니. 그런데 그래서 데칼코마니, 거울, 마카롱 이런 것들이 계속 대칭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런데 이거는 시를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알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완전히 시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 초고수들만 알 수 있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축복받으신 겁니다.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줘요? 이런 거는 저밖에 못 가르칩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건데, 여기서 마카롱이 나온 이유는 물론 대칭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 위에서 다디단 표정 나왔죠? 다디단의 뜻이 뭐예요? 매우 달달한 뜻이죠. 매우 단 게 뭐예요? 마카롱. 우리 마카롱이 어때요?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에서 다디단 표정 써놓고 이 다디단을 그냥 버리지 않고 밑에서 마카롱으로 가져온 겁니다. 시인이 이거 모르고 썼을까요? 아니요, 다 계산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무 데서나 이런 걸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지단 표정, 환유해서 마카롱을 썼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바닥에 번진 우리의 그림자를 지우느라 붉어지는 늦은 오후의 얼굴들. 붉어지다, 늦은 오후가 되니까, 저녁이 되니까 당연히 노을이 지니까 붉어지겠죠? 얼굴들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앞에서 표정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간호사가 건네는 푸른 옷을 얼굴처럼 똑같이 입고 우리는, 여기서 또 비약을 하죠. 간호사가 건네는 푸른 옷. 왜 갑자기 생뚱맞게 또 간호사가 튀어나왔을까? 여러분 되게 많이 궁금해서 막 미치시겠죠?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서술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간호사가 있는 것이 어디예요? 병원이죠. 그러면 쌍둥이 자매가 병원에 갔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푸른 옷은 왜 나왔냐? 1차적으로 생각하면 위에서 붉어지는 늦은 오후의 얼굴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붉은과 푸른과 서로 색채 대비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아주 1차원적인 것. 여러분은 이제 시의 수준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간 걸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푸른 옷이 나온 이유는 간호사가 건네는 푸른 옷. 우리
병원에 가보면 어때요? 병원에서 사복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복을 입을 수 없죠. 환자들은 사복을 못 입잖아요. 환자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죠? 환자복을 입어야 되죠. 그 환자복을 입음으로써 그 환자는 뭐가 돼요? 그냥 그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고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 조창규가 만약에 병원에 아파서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사복을 다 벗겠죠. 그럼 환자복을 입겠죠. 그럼 저는 뭐가 돼요? 그 병원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과 똑같은 환자가 되는 거예요. 조창규는 사라져 버려요. 왜? 똑같은 옷을 입었으니까. 즉 유니폼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간호사가 있는 곳이 병원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정신병원이라고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 시를 쓴 당사자가 독방에서 이제 오래도록 혼자 생활했으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병원이라고 일반 병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병원에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환자복이라고 하는 똑같은 옷을 입으면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 정체성이 사라진 거를 다시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서로 다른 옷을 입을 때라고 한 거고, 그것과 대비되기 위해서 이제는 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같은 옷을 간호사가 건네는 푸른 옷,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병원이냐? 내가 정신적으로 아플 때, 환자가 됐을 때는 환자복을 입음으로 해서 언니랑 똑같은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간호사 이거 의도하고 쓴 거예요. 이거 생각하느라고 아마 고민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사이좋게 캐스터네츠를 아끼라고 말하고 난 뒤에 기분을 반으로 접는다. 캐스터네츠 역시 마카롱과 마찬가지로 대칭적이죠. 그러면 캐스터네츠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데칼코마니를 환유한 게 뭐예요? 캐스터네츠. 즉 캐스터네츠를 데칼코마니를 캐스터네츠로 환유했는데 캐스터네츠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서 호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캐스터네츠, 너의 본질이 악기니까 내가 너의 존재를 호명해 줄게. 이 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나의 어떤 쌍둥이 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다가 이거를 캐스터네츠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면서 실질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호명해주고 난 뒤에 기분을 반으로 접는다. 반으로 접는 이유는 뭐예요? 데칼코마니니까. 그 다음에 다른 그림 찾기와 같은 그림 찾기가 다른 말로 들리니 심사위원이 말한 언어 유희 말장난이죠. 근데 여기서는 사유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사유가 담겨져 있냐? 다른 그림 찾기와 같은 그림 찾기 서로 다른 말로 들리죠. 다른 행위로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소 퍼즐이 있잖아요. 직소 퍼즐에서 같은 그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그림을 찾아서 골라내야 되죠. 직소 퍼즐에서 만약에 다른 그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그림을 찾아서 골라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같은 그림을 찾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그림 중에서 다른 그림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림을 찾기 위해서는 그 퍼즐 중에서 같은 그림을 찾아서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즉 다른 그림을 찾기 위해서는 같은 그림을 찾아야 되고 같은 그림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그림을 찾아서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즉 같은 그림 찾기나 다른 그림 찾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이 두 개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행위를 먼저 선행돼야 되지만이 이것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그림 찾기와 같은 그림 찾기는 다른 말이야? 아니야. 그 두 개는 같은 거야. 왜? 어떤 거 하나를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에 균열을 내는 거예요. 남이 생각하는 걸 역으로 생각하는 거. 그
그 다음에 내 방에 거울이 하나인데 2개, 매번 언니였다가 나였다가 1년에 썼던 거 다시 끌어와서 수미상관 이루죠. 그 다음에 입꼬리 살짝 올라간다. 입꼬리 살짝 올라가는 건 약간 웃을 때 나오는 행동이죠. 이제 시를 마무리하려다 보니, 그리고 내 자아와 정체성을 지금까지 쭉 깊게 탐구하다 보니 약간의 흐뭇함?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 탐구에 대한 미진함을 있는 쓴웃음, 이런 기분을 나타내는 행위, 기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분은 어디서 나왔어요? 캐스터네츠를 악기라고 말하고 난 뒤에 그 기분, 캐스터네츠의 그 악기의 존재를 말했을 때 그 기분, 내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을 때 그 기분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라고 약간 웃으면서 이 시를 끝냅니다. 기분을 행동, 이미지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께 분석해 드렸는데, 이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작품 프린트 하셔가지고 여러분 제 영상 틀어놓으시고 밑줄 치시면서 다 메모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공부 서로 이렇게 대비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일기 들으신 분께 올해 문화일보 신춘문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일기 때 그 10월, 11월 수업 이제 들으신 분들에게 프린트를 다 나눠드렸었는데, 그 아마 프린트 확인해 보시면 제가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대해서 예언했던 거 맞았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귀한 팁이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올해 하반기에 또 제가 신춘문예 데뷔반을 또 만들면 그때 또 제가 뭐 예언 아닌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운데 날씨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